네,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솔루션센터 기술 세미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발표를 맡게 된 주재민 매니저입니다. 저는 MSA가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MSA가 무엇인지, 그 MSA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삼성 SDS에서 MS로 전환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동현 시스템즈에서 MSA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MSA가 언제 나왔는지 모놀리틱부터 MSA에 대해 말씀드리고, MSA 기술은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대규모 IT 서비스 기업들은 MSA를 어떻게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놀리틱부터 소아와 MSA가 나온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놀리틱은 비즈니스를 하나의 서버에 담아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요구사항부터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까지의 폭포수 개발 프로세스에 잘 어울리는 설계 방식입니다. 하지만 솔루션이 처리해야 할 비즈니스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서비스 복잡도와 서비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즈니스 규모가 큰 IT 서비스 기업들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SOA이고, 규모가 커진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작고 독립된 서비스로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고,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서비스 API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서비스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 서버를 유연하게 배포할 수도 있죠. 문제는 SOA가 나올 당시에 단일 코드 지점을 지원하는 기술들은 너무 무겁고, 인프라 기술력도 부족해서 비즈니스 솔루션에 SOA를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2009년 SOA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유명 애널리스트인 앤 토마스 메이는 SOA의 한계를 발표했을 정도죠. SOA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했었는데, 이를 보완할 도커, 쿠버네티스, 젠킨스 등의 자동화된 인프라 관리 기술들이 나오면서 MSA가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MSA는 좀 더 섬세한 SOA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서버를 운영할 다양한 인프라 관리 기술을 어댑터처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별로 자동화된 테스트와 배포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짧은 개발 주기가 특징인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를 MSA에서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OA부터 MSA와 관련된 기술들의 배경을 보시면, SOA가 처음 나온 때는 1998년, 그리고 애자일이란 말은 2001년에 나오게 됩니다. 2000년대 초에 SOA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지만 이 개념을 뒷받침할 기술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서 다시 SOA의 인기는 사그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재사용성을 높이고 서비스 결합도는 낮춰야 한다는 점을 많은 개발자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동의했죠. 그러고 난 뒤에 2006년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고, 넷플릭스가 2008년에 자사 서비스에 큰 장애를 한번 겪고 나서 AWS에 2010년부터 서버를 이전시킨 뒤 클라우드 환경에 필요한 MSA 기술 넷플릭스 OSS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또 2011년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으로 인해 떨어지는 트랜잭션 처리 안전성과 성능을 보완하고자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 SOWorks에서 MSA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서버를 라이트하게 가상화하여 구동하고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도 각각 2013년, 2014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즈음부터 대규모 IT 서비스 회사에 MSA 언급 사례가 많아진 것을 인터넷 강의나 전환 사례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규모 IT 서비스 기업들이 MSA를 도입했을까요?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 장애를 통해 클라우드의 이전과 MS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스프링에서 MSA 기술로 활용할 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넷플릭스 OSS를 개발했고, MSA 전환을 마친 넷플릭스는 몇백 개의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몇만 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를 두 자릿수의 엔지니어가 관리하면서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고 지금까지 큰 장애 없이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2015년에 서비스 한 개가 배포되는 간격이 11.6초, 1시간 최대 서비스 배포수는 1000여 개, 이 배포수를 받는 호스트 수는 10,0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MSA와 애자일 프로세스를 통해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실패를 거듭해도 꾸준히 배포하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MSA가 무엇인지 MSA 구성 요소와 전체적인 구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각각의 서비스로 이 그림처럼 나눈다고 하는데 그냥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존재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SA 조직은 하나의 비즈니스 안에 UI팀, 개발팀, 테스트팀, TA팀 이런 구성이 아닌 서비스별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품 추천팀, 고객관리팀, 상품 재고관리팀 등등으로 말이죠. 도메인 분석은 비즈니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나누어야 좋을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으로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와 도메인 영역이 나와야 합니다. 개발 기술은 각 서비스가 결합 또는 낮고 서비스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모든 요청은 그 서비스의 API로만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곳이든 해당 서비스를 붙여도 그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재사용성도 갖추어야 하고 서비스마다 최적의 언어나 DB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폴리글랏 개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MSA에서 인프라 기술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별로 자동화된 배포,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과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가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이나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서버 자원 스케일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야 하고 장애를 초기에 발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서버가 오토 스케일링 되는 만큼 서버의 물리 주소도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정책 표준은 서비스마다 활용하는 기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팀 규칙이 성격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필요한 정책 표준을 활용하여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제가 MSA 구조는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큰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역량에 따라 서비스별로 팀을 구성했는데 PM과 UI, API 개발자, 테스터, 기술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로 서비스 API 콜에도 응답이 없거나 에러가 뜨면 자동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버를 자동으로 재구동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 장애 방지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각 서비스 팀별로 팀 규칙과 표준 등을 정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자체를 컴포넌트처럼 구현해서 필요 없으면 해당 서비스인 컨테이너를 없애고 더 필요하면 해당 컨테이너만 늘리면 되는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물리 주소를 관리할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각 서비스의 DB 설정 정보라든지 다른 미들웨어 환경 정보를 관리하는 컨피그 서버, 모든 요청을 필터링하고 분산 처리하는 API 게이트웨이 모습을 통해 인프라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잠시 물 좀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MSA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SA 모델, 두 번째는 서비스를 분리하는 기술인 도메인 주도 개발, 그리고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관리 기술, 그리고 스프링에서 MS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라제시 RV라는 스프링 마이크로 서비스 책 저자가 제안한 MSA 역량 모델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역량, 지원 역량, 인프라 구조 역량, 프로세스 및 통제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쿠키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키 제조회사에서 핵심은 쿠키를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입니다. 이렇게 쿠키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 핵심 역량입니다. 하지만 이 쿠키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고객에게까지 맛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포장 기술도 필요하고 유통하는 기술, 쿠키가 맛을 보존하는 기술도 필요한데 이런 요소가 지원 역량입니다. 이 쿠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쿠키 레시피, 기업 사내 운영 방침, 쿠키를 만드는 기계 운영 지침 등이 프로세스 및 통제 역량이 되겠고 유통하는 차량이나 쿠키 공장, 판매하는 지점 등이 인프라 구조 역량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델이 기업을 운영하는 모델과 유사합니다. 즉 규모가 커진 만큼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보자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서비스별로 분리하기 위한 기술인 도메인 주도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메인 주도 개발은 비즈니스 모든 영역을 서비스별로 작게 나눈 뒤에 솔루션이 보여줘야 할 모든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메인을 구축하는 방법론입니다. 도메인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가 솔루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명사와 동사로 만들어내고 다시 토론해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표현까지도 정리하여 공통 언어를 구축합니다. 정리된 공통 언어로 서비스를 구별하고 호출 관계를 정리해서 도메인을 구분짓습니다. 이 과정을 이벤트 스토밍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자일이 다시 나온 이유는 도메인 주도 개발을 거쳐서 나온 도메인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여 제공해도 문제점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화가 비즈니스에 도입되기 힘들었던 이유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한 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서버를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수동적으로 환경 설정을 해주고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 발생지를 직접 찾고 해결하면서 커져버린 인프라 환경에서 수동적인 인프라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관리 기술이 나오면서 자동화된 인프라 환경에 MSA를 도입하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도커를 통해 컨테이너 기술을 살펴보면 일단 컨테이너는 서비스 서버가 구동되고 있는 프로세스인데 서버 자원과 개발 환경 설정을 도커 파일에 담아두어 관리하고 구현된 애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 정보를 스냅샷으로 떠서 도커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커 이미지를 프로세스화한 것이 컨테이너이고 여러 도커 이미지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도커 헙이나 도커 레지스트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서버를 구축하다 보니까 대규모 IT 서비스 기업인 구글의 경우 1억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기술이 필요했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중 하나인 쿠버네티스를 구글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 말고도 다른 툴들이 많지만 현재 쿠버네티스가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단위를 클러스터라고 하고 클러스터들을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컨테이너의 물리 주소를 자동 관리하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술, 서비스 수요에 따라 컨테이너를 자동 생성과 삭제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술, 컨테이너 상태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기술, 컨테이너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단하고 셀프 힐링을 요청하는 장애 방지 설계 기술이 이 기술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MSA를 제공하는 기술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MSA 기술 배경에서 넷플릭스가 MSA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넷플릭스 OSS고 이를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사용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단일 코드 지점 역할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는 모든 요청을 받아 중복 처리 기능, 필터링, 로드 밸런싱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패키지 설정이나 자바 버전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내장 웹서버를 지원하여 따로 웹서버를 설정할 필요 없이 API 서버를 개발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이 스프링 부트의 취지는 개발자가 개발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서비스 레지스트리에서 클라이언트는 각 서비스의 물리 주소를 일일이 설정하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름만을 가지고 요청하여 서비스의 물리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들은 자신의 주소를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주기적인 헐트빗이라는 트랜잭션으로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알려주게 됩니다. 컨피그 서버는 개발에 필요한 환경 설정 정보, 예를 들면 외부 라이브러리 설정, 로그 레벨 설정, DB 설정 등등이 담긴 환경 설정 파일을 관리해주는 서버입니다. 설정 파일을 깃과 같은 곳에 따로 저장해두고 서비스 구동 시 자동 패치되며 환경 설정에 변동이 있으면 관련 서비스들에 자동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대시보드는 서비스의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의 생사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에 요청이 들어갔는데 응답이 없거나 에러 코드의 종류를 확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못 받도록 차단하고 자동으로 서버 재생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삼성 SDS에서 MSA로 전환한 사례를 4단계로 말씀드리고
SDS에서 MSA로 전환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S의 MSA 도입 특징은 MSA에 대한 분석과 MSA 전환을 동시에 했다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 MSA로 전환하면서 나온 문제라기보다 MSA를 분석하면서 나온 특징들을 각 단계에 도입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왼쪽의 아키텍처의 경우 웹 UI와 각 서비스를 분리해서 설계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중간에 조직 구성을 보시면 플랫폼 팀의 MSA 지원을 맡았고 UI 팀이 화면 디자인과 UI 개발을 맡았습니다. 서비스 팀은 API 개발을 위한 PM, 개발자, 테크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을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 서비스 팀이 먼저 구현한 API가 UI 팀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 서비스 간 호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치가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프로세스는 각 서비스별로 빌드 배포하는 방식이었고, 여기서는 API 배포가 지연되면 UI 개발자도 개발, 테스트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왼쪽의 조직 구성에서는 UI 개발자들의 업무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UI 개발자를 서비스 팀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조직에서는 다른 문제점도 보였는데, 각 서비스가 따로 구현되다 보니 어떤 API가 업데이트되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서비스 팀들은 이전 버전 API에 해당하는 요청을 보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간부터 프로세스에서는 API 공유 장치로 스웨거와 포스트맨 툴을 사용했고, UI 개발자가 API 배포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나의 테스트 환경을 API 테스트와 웹 테스트로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분리 후에도 하나의 서비스 배포 후에 관계자들과의 리뷰를 위한 웹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동안 UI 개발자들이 테스트 진행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단계에 와서야 SDS는 서비스 호출 증가를 고려해 API 게이트웨이 기술과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가운데 조직 구성에서는 도메인 지식이 쌓이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확장 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비스 팀을 늘렸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API 기능이 안정적인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팀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테스트 팀도 신규 기능이나 변경된 기능에 대한 테스트 반영이 잡혀있는 기간보다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세스에서는 API 테스트에 통합 테스트 환경을 추가했고, UI 테스트와 테스트 환경을 분리해서 UI 개발자는 테스트를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테스트 팀은 더 안정된 서비스 환경에서 테스트와 리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포 파이프라인이 증가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서비스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향후 운영이나 온프레미스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왼쪽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서비스 호출이나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환경 설정, 자동 관리와 같은 운영 요소들이 추가됐고, 안시블이라는 기술을 통해 서비스 환경을 자동 구축하는 프로비저닝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운데 조직을 보시면 조직은 개발을 하다 보니 사용하지 않은 API가 있어서 해당 서비스팀을 정리했고, 테스트 반영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서비스팀에 테스트팀을 재배치했습니다. 오른쪽의 프로세스는 개발 운영 환경이나 파이프라인 구성이 많아지면서 ELK를 통해 중앙에서 로고 수집한 뒤 키바나 대시보드에서 로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서버 메모리나 CPU 상태와 같은 서버 자원들을 모니터링하는 핀포인트를 도입했습니다. SDS에서 MSA로 전환을 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는 조직과 프로세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만큼 해당 기술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MSA의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애자일 프로세스로 팀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 시스템즈에서 MSA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MSA 장단점을 보고, MSA 도입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동양 시스템즈 IT 서비스의 MSA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한 MSA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MSA는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통신을 거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내부 호출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이슈를 체크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모니터링 영역이나 로고를 수집할 영역 등등 관리할 포인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만큼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기준 수준도 높고 충분히 학습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서비스마다 인원이 꾸준히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MSA는 서비스 간의 결합도가 낮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고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비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빌드와 배포,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서비스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수동적인 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투입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서비스마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면 새로운 서비스 팀만 구성하여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확장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MSA를 도입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IT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할 서비스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한 MSA에 활용되는 이러한 기술들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MSA를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하고 사용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봐오셨던 MSA 조직 구성을 받아들이고 애자일 프로세스를 밑바탕으로 조직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규모에 맞는 인력과 MSA를 이해하고 있는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동양 시스템즈 업무는 SI ITO 서비스였습니다. 고SI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줄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주고 유지 보수해주는 구조 말이죠. MSA를 도입한 기업들을 보시면 모두 자사의 IT 서비스의 고객 혹은 고객사가 요청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MSA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 11번가, 구글, 아마존 등등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양 시스템즈에서 MSA가 필요한 비즈니스인지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애자일 프로세스와 조직 구성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독립적인 서비스 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는 비즈니스인지, 세 번째는 서비스 간 호출 성능이 중요한 비즈니스는 아닌지, 그리고 목표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이 장기적으로 개발, 운영을 할 솔루션인지 고민하고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MSA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서비스 배포가 11.6초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랍네요. MSA 환경에서 배포 품질 관리의 기술적인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CI/CD 관련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면 젠킨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더 많은 툴이 있지만 제가 자세하게 이제 학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배포한 그런 건 없어서 정확한 기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기존의 J2E로 있는 시스템을 MSA로 바꾸려면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말씀드리면 기존 시스템을 MSA로 바꾸려면 그 약간 작은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바꿔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자일 프로세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제가 아는 선은 여기까지고 MSA 전환 사례가 더 있는 거는 그 유튜브에서 뭐 11번가나 뭐 윤석찬이라는 개발자가 올린 강의도 있고요. 뭐 더 찾아보시면 더 있을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 국내 MSA 전환 사례가 11번가랑 뭐 삼성 SDS랑 제가 찾아본 거 이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질문 다 안 올라와서 지금 마치고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갖고요. 다음 발표는 3시 10분에 이제 김소연 매니저가 포스트그레 SQL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